신체적인 어떤 약점을 잡아서 놀리고 다리를 내리 찍는 것까지. 오늘 시사 AS 첫 번째는 이겁니다.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학폭 피해자 또 등장하다라는 겁니다. 아마 MBN이 특종으로 한 기사 기억하실 겁니다. 김동아라는 아시죠? 김동아라고 해서 서대문 갑 당선인이고 학폭과 관련된 MBN의 특종이 있었지요. 당시에 MBN은 3명의 증언자와 1명의 피해자의 입을 통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당시의 어떤 그 상황들을 묘사를 하면서 이 MBN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랜 취재를 통해서 보도한다라고 리드에 시작합니다. 오랜 취재라는 건 그만큼 철저하게 취재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당선인 신분의 당사자의 한테는 사실 뭐 어떠한 그런 기사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도 일단은 조금 기다립니다.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 전쟁을 치렀잖아요. 전쟁 통해 상당히 많은 네거티브 보도들이 나와서 일단 당선인 이후에 배지를 단 이후에 다시 이제 제대로 어떤 보도를 하는데, 당선인 신분의 어떤 문제점을 정면으로 이렇게 그 돌파를 하겠다는 건 그만큼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이슈, 그러니까 국민적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정도의 사안일 때 이건 보도를 해야만 한다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MBN이 그런 상황인데요. 자, 지난번 그 기사 잠깐 뭐 소개를 하면 굉장히 괴롭힘을 재학 시절 내내 당했고 매일 친구한테 시달리고 만나면 등을 주먹으로 치고 해서 척추까지 아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었고요. 또 증언한 사람들도 다 여러 가지를 목도했다라는 겁니다. 증언자들이 뭐 B, C, D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증언에 대한 어떤 신빙성을 굉장히 높였던 첫 번째 보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애프터 서비스라고 왜 갖고 왔냐면 두 번째 증언이 나왔다는 거고요. 하도 지금 다른 어떤 그 이슈들에 묻혀서 이것이 크게 지금 보도가 그러니까 확산되지 않고 있는데, 자, 두 번째 증언입니다. 피해자는 새로운 어떤 그 피해자가 또 등장을 했는데, 김동아 당선인 때문에 매일 학교 가는 게 고통이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신체적인 어떤 약점을 잡아서 놀리고 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자신을 불쾌하게 했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를 다리를 내리 찍는 것까지 목도했다라고 하고요. 아이의 육성으로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합니다. 그냥 마음의 상처였다. 그냥 계속 이렇게 괴롭힘 당하고 얼굴 보기가 싫어졌다라고 하고요. 사과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이제 와서요 안 받아줍니다. 이 시대라면 아마 제가 봤을 때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을까요? 요즘 애들이 맞고 삽니까? 즉 자신의 시대에는 학폭위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물론 김동아는 취재에 왜곡이 있다, 사실무근이다라는 취지로 반론을 했습니다. 지금 MBN이 또 다른 꼭지로 취재 경위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BN 취재한 사실 그대로 과장없이 보도했습니다. 최초 제보는 3월에 받았습니다.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접점이 없는 동창생들의 증언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저도 이제 현장 기자 출신인데요. 우리 기자 윤리 강령에 이게 있습니다. 어떤 제보를 받았을 때 단수의 제보를 그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수, 그러니까 제보가 한 사람의
에게서만 나오면 그 사람의 어떤 은원관계, 원한관계 이런 것들의 사적인 어떤 목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목적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복수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 윤리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MBN이 이 얘기를 합니다. 즉 복수의, 즉 접점 없는 동창생들의 증언을 다수 확보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충분한 취재가 됐다라고 지금 판단했다는 거예요, 보도국에서. 그래서 충분한 취재가 됐다고 하는 시점에 최초 보도를 낼 수밖에 없었다. 3월 달에 제보를 받았으면 사실 선거 와중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 이것을 보도해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MBN은 지금 얘기했듯이 이것이 충분한 증언을 확보해야만 했기 때문에 확보한 시점에서, 즉 다수의 목격자와 증언을 확보한 시점에서 보도를 해야 됐기 때문에 당선인 신분이었지만 4월 달에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사안이 엄중한 만큼 지난 보도와 이번 보도 모두 피해자의 증언 그대로를 사용했다라고 하고요. 피해자들의 상황까지, 제보자들의 상황까지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MBN 첫 보도 이후 김동아 당선인이 질투와 시기 때문에 제보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정치적 목적, 그러니까 자기가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아닌 다른 어떤 그런 그 정파 내지는 다른 정치적인 집단의 사람들이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고향에서 이렇게 지금 집단적으로 이런 어떤 음해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김동아 당선인이 이야기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상대가 대형 로펌 변호사의 유력 정치인의 측근에다가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다 보니 보복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후환이 있을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보자들이 거짓 진술로 얻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김동아 당선인이 표현한 대로 어떤 특정 정파의 음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떨 이유가 없죠. 왜? 특정 정파가 또 보호해 줄 거 아니에요? 뒤에 변호사들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봤더니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양당, 지금 MBN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학폭, 즉 양당 모두 학폭 가해자에 대해 공천 원천 배제 방침을 밝혔는데 김동아 당선인은 이 공천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또는 모르죠. 민주당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장동 변호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을 덮었을 가능성도 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아 당선인이 국회에서 활동하면 논란은 더 커질 것이다. 변호사다 보니 법사위로 배치되면 이런 교육위에서 올라온 법률안을 검토하겠다 하니 이것이 적절한가라고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MBN은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제보자 모두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렸다. 그래서 최소 한도 내에서 보도를 했다.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끔 최대한 노력했다라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김동아 당선인이 주장한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제가 반박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저는 지금 MBN의 취재 경위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 저도 기자 출신이니까 최소한 이 기사를 봤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까지 했느냐를 묻습니다. 저도 도대체 어떻게까지 했길래 당선인 신분인 변호사의 학폭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MBN의 후속 취재를 기다릴 거거든요. 후속 보도를. 네, 후속 보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김동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학폭의 가해자로서 피해자들한테 입혔는지에 대한
피해자들과 증언자들의 이어지는 어떤 이 내용들을 저는 앞으로도 계속 MBN이 보도를 하면 이 많은 이슈들이 있더라도 계속 저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